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인 조은산의 시무책이 벌써 기억에서 가물가물 저편근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학 터지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읽다가 진인 조은산의 시무책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폐부를 찌르는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명종시대 유생이 상수한 글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은 시간을 내서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글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때는 조선의 13대 왕인 명종 8년 10월 23일 병신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역으로 32년이고 서기로는 1553년이 되겠습니다. 왕조실록에 있는 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학 서음이 상소했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지금 국가가 태평하고 사방에 근심이 없다고 해서 전하께서는 이를 안정되었다고 여기십니까? 또 조정이 아니라고 공경이 포열해 있다고 해서 전하께서는 이를 바르게 되었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조정은 마치 엉클어진 실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데 사대부들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마치 파손된 배 위에 있는 듯한 판국인데 전하께서는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이 보건대 오늘의 사태는 길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 생민의 고통은 극도에 달하였고 공사의 저축은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홍수와 가뭄의 재변과 굶주림의 신음소리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재상들의 탐욕과 사치 및 선비들의 음탕방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서로 흩어진 백성은 길가에 양떼처럼 몰려다니고 도적의 무리는 산골짜기에서 봉기하니 이는 모든 상처가 골마 터지고 토봉화해되는 듯한 위급한 사태가 조석에 박두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늘이 경계를 암시하는 모든 재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 곡종이 내리기까지 하니 조야의 이심이 흉흉합니다. 또 영남의 가뭄과 호남의 풍제 및 관서의 충제 등은 근거에 없던 일이므로 이심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또 큰 화재가 있어 조종조로부터 200년간이나 전래된 궁궐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잿더미로 변한 것은 실로 천고에 없었던 재변입니다. 아, 국가의 비망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미천하나 대대로 국운을 입어 마음속에 차마 넘기지 못할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감히 망령된 말을 올려 충문을 널리 구하시는 간절한 전하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니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일 몇 조항을 들어 전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겠나이다. 첫째, 재상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삼공의 자리는 임금의 팔다리이며 국가의 주춧돌이니 진실로 책임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종종 이후로는 대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풍속을 돈독히 하고 조급한 풍조를 진정시키며 조정을 바로잡고 국가를 안정되게 한 재상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공훈이나 문장 혹은 기능으로 노기만을 탐하여 아첨으로 관계를 승진하였기에 대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대우들이어서 마침내는 다 임시 미봉책으로 실이나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경장과 건명을 그르다고 하고 전철을 답습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 그럭저럭 세월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야 교화가 어떻게 밝아지며 기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불세출의 성인으로서 큰일을 할 때를 당해서 진실로 쇠퇴해가는 국가를 일으키고 어지러워진 정사를 부식시킬 뜻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도가 높고 덕이 성하며 충후하고 정직한 인재를 선택하여 그에게 재상의 임무를 맡겨 교화를 밝히고 기강을 떨치는 일을 책임지우소서. 그리고 선조 때부터 공로가 있는 신하를 임금의 좌우에서 보도하게 하고 때때로 자문하여 서로 유지하도록 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조정이 바로잡히는 것은 불언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둘째, 사기를 기르는 일입니다. 대체로 선비는 국가의 근원이요 조정의 뿌리로서 진실로 하루라도 이를 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림의 기계가 사라지고 꺾여서 조정에는 인재가 없고 국가는 날이 갈수록 위태롭게 되었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꺾인 전말을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니 전하께서는 들어보소서. 무오사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사기가 처음 꺾이기 시작, 갑자사화에 이르러서는 모두 제거되어 한 사람도 남은 선비가 없어
드디어 사기가 한번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김효 연간에는 조광조가 3대의 정치의 뜻을 두어 소학의 도를 장차 예양의 기풍을 일으키려 했으나 경박한 무리들이 시행착오로 마침내 사화가 일어나 당시 재능과 덕망이 있던 선비들이 유배를 당하거나 혹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에 지금은 소학을 화를 취급하는 학문으로 알고 김효사와 사건을 숨기기까지 하니 이로 인하여 사기는 또 한 번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김안노가 국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독소를 뿌려놓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문득 대옥을 일으켜 어진 선비를 귀양 보내거나 죽이고 유림을 꼼짝 못하게 하니 드디어 사기가 또 한 번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안노가 죽은 뒤 조정이 겨우 안정되어 소학의 도가 다시 세상을 밝히는가 했더니 갑진 을사연간에 연소하고 경박한 무리들이 겉으로는 소학을 한다는 명분을 빙자하고 안으로는 음흉하고 간사한 뜻을 품고 갑자기 청년직에 올라 엉뚱한 이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님이 또 그 틈을 타서 겉으로는 살인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도리어 흉악한 음모를 성사시키려고 하여 서로 부하내동하다가 마침내 멸족을 당하는 형벌을 받으면 물론 조정에까지 그 화를 끼쳐서 선유들까지 함께 죽는 참사를 빚어내어 사기가 또 한 번 크게 꺾였습니다. 사기가 꺾이면 국가의 묘망은 멀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오도의 뜻을 두시어 사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신 것은 훌륭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적과 더불어 동만 중원 불문에 붙이고 경거망동하다가 연루된 선비는 조옥에 가두었으며 고의로 적당을 숨겨둔 중해제는 사면하고 중과 다툰 선비는 곤장을 쳤으며 사찰의 입구에는 게시판을 세워 출입을 금지하고 선비를 체포하려는 나졸들은 명륜단까지 난입하게 하였습니다. 사찰에 속한 토지와 노비는 색출하여 모두 돌려주었고 양형고의 의전은 빼앗아서 공주가에 분급하였으며 인종 때 다시 설치한 혈랑가는 혁파하고 중종 때 혁파된 양종가는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후궁이 살 곳이라고 침탁하고 성안에 사찰을 지어 불사를 숭배하는데도 시화세풍을 위한 것이라고 권유하고 여러 달을 항소하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조정에서 물러나 집에 머물러 있는 선비는 왕명을 거역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중은 이처럼 후하게 대접하고 선비는 이처럼 박하게 대접하니 사기가 어떻게 쓰러지고 꺾이지 않아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다시 소학의 가르침을 부응하여 사기를 신장시키고 효제의 도를 일으키며 예양의 기풍을 조성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몸소 실천하고 마음속으로 체득하시어 소학의 가르침을 밝혀 사람들을 도학 안에서 공모하고 용약하게 하소서. 그러면 요순시대가 돌아와서 민심이 순후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소학을 한번 보소서. 소학은 국가를 그르치게 하는 글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실천함으로써 한 시대를 아름답게 변모시킨다면 살림의 다행은 물론 오도의 영광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셋째, 세상에서 숭상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습의 맑고 흐림과 민속의 좋고 나쁨에 칠한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대부들은 어려서 과거에 합격하고 젊어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며 심지어는 문장의 잔재주로 이학의 이름을 훔쳐서 겉으로는 단정한 모습을 보이나 속으로는 탐사한 꾀를 써서 헛된 명예를 낳고 있습니다. 선비의 풍습이 이와 같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향약법을 시행하여 선비의 풍습을 돈독히 하고 민속을 후하게 하여 순하고 화목한 기풍을 기르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명하여 향약법을 밝히게 함으로써 민속을 진흥,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향약 조문을 강독하고 향약 규칙을 이행하게 하여 예의 속에서 연마되고 훈도되게 하소서. 그러면 요순시대를 회복하여 민심이 순후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향약법을 한번 읽어보소서. 향약은 국가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이를 믿어서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면 국가의 복은 물론 종묘 사직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넷째, 언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냇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려우며 뇌를 다스리는 자는 막힌 곳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충간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가끔 국가의 폐단을 진술하는 상소가 있어도 이를 거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이는 곧 살림에는 직언하는 기풍이 없고 전하께서 간언을 따르는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에 헌납 백인걸이 감히 밀개의 잘못됨을 논의한 것은 비록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라 감히 비난할 일이 못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곧은 것인데 그를 붙잡아서 귀양 보냈습니다. 전적 양응태가 숭불의 잘못을 거론한 것은 그것이 비록 참남에 가깝다고 하나 그 뜻은 가상한 것인데 그 내려진 답교에 입이 있는 자마다 모두 국사를 말하면 국사는 그릇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이후로는 충성스럽고 강개한 자도 충언을 올리면 이익은 없고 오히려 해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히 생민을 위하여 한마디의 말도 올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간관들조차도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하여 논박하는 것을 일삼지 않으면 반드시 사소한 일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책임이나 메꾸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언로를 넓게 열어놓고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죄를 내리지 말며 장례하고 군면하여 미천한 자들도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을 다 하도록 하여 천하의 사정을 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충성된 말이 숨겨지지 않아 조정의 민정이 차단되는 금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비록 충간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도 혹 참소와 아첨하는 말을 믿기를 전날의 간신 진복창에게 대하듯이 하면 직언하는 자들이 자연히 물러갈 뿐만 아니라 간악한 자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쪽 말만을 믿는 잘못이 없고 양쪽 말을 겸청하는 총명을 가지신다면 소인은 물러가고 언론은 넓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다섯째, 탐오한 풍조를 없애는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탐이는 국가를 좀먹는 좀벌레요 백성을 해치는 해충이라 하니 국가를 좀먹고 해치는 독소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노가 용산 뒤로 탐욕의 기풍이 사대부들 사이에 성행하였으며 뒤이어 이기가 흉독을 부렸지만 종사에 공로가 있다고 하여 누구 하나 감히 힐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기가 드디어 끝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갖은 못된 짓을 다하여 출척 여타를 뇌물의 다소에 따라하니 원근의 주근에서 수레나 배로 뇌물을 운반하되 남보다 뒤질세라 두려워하였으며 별좌 찰방의 벼슬값은 노비가 몇 명이고 첨사 만호의 벼슬값은 면포 몇 동에 준한다 하였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사간 진복창이 정갈 같은 독과 독사 같은 해를 자행하며 마치 여우가 울고 올빼미가 울듯 못되게 날뛰었습니다. 두 존벌레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단풍 또한 크게 일어나 공경대부들도 버젓이 이를 본받았습니다. 대관 자리에 있으면서 박납의 권한을 요청하여 한 고을의 이득을 독점하기도 하고 시종의 대열에 있으면서 쌀을 청하는 쪽지를 보내어 한도의 모든 고을을 괴롭히기도 하며 반인을 널리 차지하여 고을마다 각각 한 명씩 두기도 하고 상인들과 서로 결탁하여 각 고을의 박납을 요청하여 이익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널리 연해의 각 고을에 관고의 곡식을 내게 하여 혜택을 만들기도 하고 묵은 땅을 절수받아 각 고을로 하여금 개간 경작해 하기도 하고 혹은 물고기나 전복, 부채, 모자 등을 거두어 들여 부경 통사에게 주어 중국 물품으로 교환하기도 하며 혹은 혼인으로 인하여 팔도에 청구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도사가 각 고을에 분정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을 운반 그의 친척이나 사대부 집에 보내는 자도 있습니다. 또 감사는 시를 지어 병사 수사에게 청구하고 도사는 각 분연을 돌며 청구하여 그의 애기에게 주기도 하며 혹은 감군 의사, 재상군적 경차관의 직책으로 내려간 자가 공공연하게 기생을 싣고 여립을 돌아다니다가 뇌물을 많이 받으면 영리를 시켜 서울로 실어 보내는 자도 있습니다. 대체로 대간 시종에 있는 사람이거나 재상, 문사의 무리가 탐호하고 방종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무인 인간이겠습니까? 자기를 잘 섬기는 자는 왜곡되게 칭찬하면서 추워주고 자기를 잘 섬기지 않는 자는 교묘히 헐뜯으면서 탄핵하고 논박합니다. 이 때문에 팔도에는 광고가 충실한 고을이 한 곳도 없고 백성은 한 집도 편안한 집이 없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탄풍을 방지하려면 탐욕스러운 재상 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저자에 표시하여 조정의 위험을 크게 떨치는 한편 자질구레하게 청구하는 쪽지를 띄우는 풍습을
엄금하여 일체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탐오한 풍조가 이로 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여섯째,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훈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재상과 문사들이 백성들에게 긁어내어 자기를 살찌우는데 결국 전하께서 그 화를 받게 되는 것이니 어찌 백성들을 살릴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민이 고통받는 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이나 문사들 치고 재택을 짓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이 제목을 베어내어 강 가득히 띄워보내므로 산골 백성들이 고달프며 재상이나 문사치고 기름진 짐승고기를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은 날마다 수렵을 일삼으므로 산골의 백성들이 고달프며 또 재상이나 문사치고 초피를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병사, 수령, 첨사, 만호 등이 초피 수집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양계의 백성들이 고달프며 재상 문사치고 모소와 삼을 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은 관비로 한 대의 곡식을 주고 아정과 백성들에게 의례적으로 거두어 드림으로 청홍 전라의 백성들이 고달프며 재상이나 문사치고 명주를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이 관공미 몇 마를 주고 공공연하게 여염에서 거두어 드림으로 황해 평안도의 백성들이 고달픕니다. 그 밖에도 감사, 도사, 경차관, 강군, 의사 등은 역말에 친구나 중방 노자를 태우기도 하고 진바리를 싣기도 하며 찰방은 또 각종 차비의 명목으로 거두어 드림으로 역졸이 크게 고달프며 또 병사, 수사, 첨사, 만호 등은 부역을 빼주는 대신 포를 걷어들이고 빠진 자 대신 배징함으로 수군이 크게 고달픕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정사는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없고 백성을 안정시킬 만한 방법은 조금도 시행되지 않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수령이 현명한가의 여부에 달려있으니 전하께서는 수령 선택하기를 시종 선택하듯이 하시고 수령 중히 여기기를 대간 중히 여기듯이 하소서. 음간 무사 중에 장차 수령이 될 사람을 차례로 불러서 활민의 요체와 치민의 방법을 물어보시고 인품의 현부와 재질의 우열을 보아서 기용하시며 또 이품 이상의 홍문관, 양사의 권한에게 각각 수령이 될 만한 사람 3명씩을 추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수령을 제서한 후 장호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있으면 청관 권한이 비록 대신이라도 그 죄로 반자하여 조금 더 용서하지 마소서. 또 조정으로 하여금 현명한 감사를 선택해 하여 출척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그러면 생민이 혹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일곱째, 사치를 금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금소는 덕의 기초이고 사치는 악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비가 사치하면 그 몸을 망치고 임금이 사치하면 그 나라를 망치니 임금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치의 폐단을 역력히 밝히겠으니 전하께서는 들어보소서. 의복의 사치로 말하면 재상의 의복은 임금보다 더 좋고 노복의 옷은 선비보다 사치스러우며 서을이 채단 옷을 입는가 하면 상인이 비단 옷을 입으며 양반들은 초피로 만든 이염이 아니면 쓰지 않고 구품에 관하는 종립이 아니면 다니지 않습니다. 음식의 사치로 말하면 한 끼의 밥에 반드시 몇 가지 좋은 찬을 곁들이고 한 상을 차리는데 9접시의 음식을 진설하며 상제나 혼인에는 반드시 유밀과를 쓰고 있습니다. 궁실의 사치로 말하자면 재상의 재택이 궁궐보다 웅장하고 장사치의 집이 벼슬아치의 집보다 더 크며 유생으로서 과거의 마음을 둔 자는 우선 새 집을 지을 계획을 하며 문사로서 반품에 오른 자는 우선 큰 집을 짓습니다. 지력과 인력이 물건을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헛되이 쓰는 길이 이와 같이 번잡하고서야 일국의 재력이 어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비빈 시첩들로 하여금 사치한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왕자나 부마의 집에서 주옥 비단으로 장식하는 풍조를 엄하게 금하소서. 그리고 조정으로 하여금 의복 제도를 고치게 하여 선비는 관근, 달령을 착용하게 하고 무인은 몰입, 철릭을 쓰게 하며 장사치나 노예들은 모모, 면의를 착용하게 하고 농부일 경우 대리, 포의를 입도록 하여 문란하지 않게 함으로써 중국의 제도와 같이 하소서. 그 밖에 재택과 식찬의 품목도 상세하게 법조를 세워서 금단을 의미하여 조금이라도 이를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그 죄를 다스리면
사치스러운 풍조가 변화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여덟째,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시행하는 형상을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벌하는 것이니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명군은 자기 한 몸의 사심을 버리고 천하의 공론에 따라 사사로운 공로에 상을 주지 않고 사사로운 원한에 벌을 주지 않았으며 참으로 죄가 있다면 훈척 대신이라도 사면하지 않았고 참으로 덕행이 있으면 비록 추방된 미천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상을 내리는 일을 혹 가볍거나 지나치게 하고 벌을 시행하는 법을 느슨하게 한 적이 많았으니 상벌이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꿋꿋한 덕을 발휘하시어 큰 상으로서 사기를 용동시키시고 큰 불로서 경계하면 친척이라 해서 봐주지 않는다면 상벌이 밝아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아홉째, 사람을 신중히 쓰는 것입니다. 성주 때에는 수사, 선사, 조사, 진사의 순서가 있고 양한 때에는 효렴, 혈량, 방정, 직언, 극간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재를 선발하는 도를 그렇게 중히 여겼으므로 정치의 융성함이 그와 같이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과거와 문음으로 인재를 뽑는 법칙을 삼아서 제술, 강론의 고하를 등급 매기며 벌열, 문지의 귀천으로 구별하고 기간만을 따져 인사행정하며 제덕의 현부는 묻지도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문신은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음간은 자격지심으로 탐욕이나 자행하니 조정이 바르지 않으면 오로지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문신은 그만이나 문음 취재할 때에는 청관을 당상이나 낭청에게 보내므로 단지 부형의 안부말을 물을 뿐 문의에 여하는 강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의할 때에도 오로지 제사의 청탁만을 들으니 비록 잉첩의 족속이라도 선발에 참여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찮은 외척의 어린 자제들까지도 조정 반열에 끼어 있고 여러 부의 수령으로 나가 있으니 국사가 날로 글러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전이 음모로 취재한 것은 모두 혁파하고 다시 휘치하되 그 인원수를 정하고 양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해서 엄격하게 고강하여 통약조로 나누고 주의한다면 공도가 행해지고 인재의 등용이 난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경 이상 및 양사 홍문관에게 해마다 각각 사람씩 청거하게 하고 팔도 감사도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보내게 한 후 2조 정부 양사로 하여금 함께 선발하여 그 중에 지능과 덕행이 있는 자를 채용하게 하고 거주 반자법을 앞에서 진술한 수령 천급법과 같이 해서 항식으로 삼는다면 조정이 바르게 되고 국사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음관에 대한 대우가 너무 박하기 때문에 음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현우가 뒤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당하 음관을 소집하여 과거를 설치하고 골정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여 판한 통과책 한 통을 물어서 매번 10인을 선발, 6조 난관, 도사감사, 사원부, 승정원에서 등용하게 하고 또 좌우 통례의 직을 오로지 음관의 계제로 정하여 사기를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격발되고 흥기되어 유속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겠습니까? 대체로 입사하는 길이 너무 번잡하므로 요행을 틈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처음으로 입사한 관원이 거의 2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몹시 작은데도 서관은 너무 많아 일하는 데는 보탬이 없고 오히려 국가에 해만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바라건대 지나치게 많은 별조와 찰방은 감언하고 합할 수 있는 찰방은 병합하는 한편 참봉, 잡식도 적절하게 정한다면 벼슬길이 난잡하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도 정밀해질 겁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일제 환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구양수가 환관의 환은 여총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은 오직 존엄하고 기강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어찌 다른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보기에는 그 형세와 조짐이 이미 싹텄기에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성군 박안종은 그의 재간과 건지를 발휘하여 국가가 위급한 때에 부지하고 보호한 공로는 진실로 전하께서 믿고 총애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방종한 체간으로 간교한 술책을 부려서
지위는 육경의 지위에 비할 정도이고 관직은 봉군에 이르렀으며 밖으로는 내수사를 장악하고 안으로는 승전의 자리를 총괄하며 명성과 세력이 크게 떨쳐 방자함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아부하여 공경 이하로부터 그를 조심스럽게 섬기지 않는 자가 없고 또 시종들까지도 그와 결탁하여 서로 방문하며 잔치를 벌여 그 세력을 굳힙니다. 그리하여 혹은 헌장을 협박하고 대관을 업신여기며 혹은 물선을 진배할 때 각사의 관원들을 노복으로 대하여 꾸짖기도 하면서 뇌물을 주는 자는 봐주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꾸짖어 물리치며 가끔 각 능을 접간하여 시탄을 징수하는 등 못하는 비행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혹 말미를 받아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가급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물품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것은 교만 방자한 태도와 국군을 휘두르려는 조짐이 이미 싹튼 것 아니겠습니까? 박안종은 이른바 소매 속에 들어있는 독사요 팔에 붙어있는 정갈로서 난을 일으킬 도적이요 나라를 망칠 장본인이니 이러한 싹은 철저히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궁전이 실화된 것은 실로 한종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은총을 받아 경솔하게 옛것을 헐고 새로 개축한 것은 곧 국군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인들을 엄책하여 새로 만들어진 온돌방에 매일 불을 잔뜩 떼게 하고는 그 일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집으로 물러가 있었으니 그 실화의 원인이 과연 한종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한종의 고기를 씻고자 합니다. 물정이 이와 같고 공론이 이와 같으니 비록 잠깐 관직을 삭탈하는 위험을 보였으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속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종의 머리를 베어 조정의 영혼에게 사죄하시고 생민의 분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소서. 모든 환관들이 중외에서 자폐한 이를 법사로 하여금 적발케 하고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중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면 환관의 세력은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꺾일 것입니다. 오늘의 패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란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은 이 10조목일 뿐입니다. 재난을 해소하는 도는 여기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건지는 도는 또한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어지러워졌고 국고의 고갈도 극도에 달하였는데 또 궁궐이 소실되는 화가 일어났으니 이를 수리하는 일을 잠깐 논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4대 부들의 공사 반인과 선상조례의 납포를 모두 거두어들여 궁궐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봉은사, 봉선사 등 여러 절의 공양미를 모두 거두어들여 수리하는 인부의 식량으로 하며 의정부 내수사의 차량과 마부를 모두 출연하여 수리에 쓰는 물자를 수송하게 하고 도성안의 공경대부 및 사민의 집에 쌓아둔 제목과 기와를 모두 수집하여 수리하는 데 사용하며 내수사에 속한 경외 노비의 공포와 전답의 미곡을 도감에 수납하여 수리하는 자본으로 쓰게 하고 대소각사 관원들은 점심을 각자 준비하게 하고 각사의 노비를 모두 도감에게 보내어 수리하는 임무로 쓰며 각 고을로 하여금 승려의 시경 도목을 상고하여 해당되는 인원수에 준하여 압송하게 하며 마포를 배급하여 이들을 수리하는 임무로 쓰며 수리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외의 공사 간의 연의와 소소한 영조를 일체 금지하소서. 그러면 아마도 큰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울 허통의 일을 논하면 100년 동안 허통하지 않았던 길을 열어서 온 나라의 오랜 수건을 이루는 일이니 식견에 있는 선비치고 누가 시원한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서두를 일과 천천히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둘러 거행하여 마침내 선왕의 법을 변기해서 서로 공박하는 논의를 야기시킨다면 인심이 더욱 흔들려 혼란만 초래하고 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허통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사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극력 허통하자고 하는 자는 시대 상황을 판별하지 못하는 자이니 둘 다 오늘날 일을 논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서울 중에서 혹을 따온 인재가 있어도 등용되지 못하고 헛되이 늙는 것을 보고 항상 통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변이 거듭 일어나 인심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급하지 않은 정사를 행하다가 헤아리기 어려운 환란을 부른다면 전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려 하신다면 우선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심이 바로 잡히면 사족은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이 없을 것이요 서울도 오만하고 속이는 습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바로잡는 도는 소학의 가르침을 일으켜서 사습을 바로잡고 향약을 시행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소학은 3대에서 교육하던 법이요 향약은 서년들이 풍속을 바로잡던 요체이니 옛것의 뜻을 둔 선비라면 누구인들 이 두 가지의 도를 행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임금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웅지를 품고 죽은 자가 많습니다. 조광조의 정성으로서 중종과 같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을 만났어도 당시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후세에 화를 끼쳤습니다. 돈은 밝히기 어렵고 시대는 만나기 어려움이 이러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광조가 오도에 큰 공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신은 홀로 광조는 소학과 향약의 적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는 곧 광조가 잘 행동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가 원망을 얻고 화를 불러서 사림을 몰살시켜 오늘날까지 뜻있는 선비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다시 이 도를 행하시려 해도 반드시 용렬한 자들이 거부하면서 기묘사화를 예로 들면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니 이 어찌 광조가 경망하게 서두른 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반드시 광조보다 현명한 자가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널리 인원하고 두루 찾으셔서 그 일을 맡기고 결단하여 의심 없이 행하소서. 이에 대해서 사신은 이렇게 논합니다. 성은 윤춘년의 문생이다. 시정을 상소하여 논하여 춘년 등에게 부해하였으니 마음이 이미 벼슬 하기 전에 허물어졌다는 말은 바로 음을 두고 한 말이다. 아직 벼슬을 하기 전인데 조정의 일을 논하기를 좋아하니 후일 벼슬에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예법을 변란시킬 것이다. 임금이 답하기를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시패를 진술하였다. 열조목의 의논은 진실이 옳은 말이라 할 수 있으나 또한 과격한 말도 없지 않다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정교하기를 지금 인심이 예와 같지 않고 탄풍이 날로 일어나 공도는 거의 무너지고 사정은 크게 행해진다. 경연에서는 항상 시패를 바로잡을 일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사람도 바로잡는 사람이 없고 조정에서는 청렴하고 긍실하다는 사람을 발탁하여 쓰는데도 한 사람도 본을 보이는 자가 없으므로 서음이 상소하여 시패를 모두 들어 말한 것이다. 나는 단지 조정만을 믿는데 비록 어떤 법을 세운다 해도 봉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탐호한 풍습이 성행하는 것은 내가 불민하여 교화가 밟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조정 또한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 상소에서 소학의 도와 향약의 시행을 많이 말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금지한 것이 아니다. 소학의 도는 진실로 백행이 갖추어진 것이다. 전에 이미 절목을 상세하게 정하였지만 지금 다시 거행할 것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이것이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떨까요?